네, 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볼 책은 네트워크 타임즈 창간 26주년 특별 부록입니다. 판매하는 책은 아니고요. 특별 부록으로 제공을 받은 책입니다. 제목은 클라우드 내비게이터. 11페이지. 미국 경제학자이자 문명 비평가인 제레미 리프키는 그의 저서 소유의 종말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에서 물건을 소유가 아닌 접속하는 개념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고 합니다. 클라우드는 IT 인프라, 플랫폼, 소프트웨어 등을 구매하지 않고 필요한 기간만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다. 클라우드 정의죠. 문제는 가격이다. 클라우드는 이용한 트래픽에 따라 요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수록 가격이 비싸지는 구조다. 그러나 점차 클라우드 사업자 간 경쟁이 시작되고 좀 더 다양한 이용 환경이 조성되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이미 많은 사용자들은 웹서버 구축을 위해 MS나 오라클 같은 기업의 상용 제품 대신에 오픈소스를 선택하고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리눅스와 하둡이다. 휴렛 패커드는 2022년까지 자사의 모든 솔루션을 서비스형 형태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루바 등 네트워킹 영역도 포함이 된다. IaaS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를, SaaS는 소프트웨어를, PaaS는 소프트웨어 개발, 테스트 구축 환경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잘 사용해 왔던 시스템을 두고 굳이 새로운 모험을 강행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도 있지만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쉽사리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MVP, 그리고 KT, 가비아, NHN, LG CNS 등이 있고 이노그리드도 공공 클라우드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MVP와 코스콤은 금융 특화 클라우드 구축을 위한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웹캐시와 제노솔루션도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NHN과 KB금융그룹은 지난해 12월 양사의 전략적 파트너십 추진 업무 협약을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LG CNS와 아마존도 금융 클라우드 사업 확대를 위해 손을 잡았다고 하네요. 이처럼 클라우드 이용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퍼블릭 클라우드가 장밋빛 미래만 안겨주는 것은 아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IT 자산의 총 비용은 절감할 수 있다 해도 데이터 트래픽 이용료 등 운영 비용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워크로드가 고점에 이르렀을 때 필요한 자원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충원하면 전체 IT 보유 자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반대로 연간 일정한 워크로드가 지속된다면 그에 맞춘 IT 자산을 소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록 초기 IT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유지 보수에만 신경을 써주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값비싼 퍼블릭 클라우드 대비 비용 우위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도커를 비롯한 컨테이너 기술이 등장하면서 형편은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클라우드는 플랫폼으로서 종속 문제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던 업무 자체가 프로그램화되면서 대부분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동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곧 클라우드는 데이터 센터 운영 자동화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보안이 중요한 DB는 사내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고 외부 접속을 위한 인터페이스 부분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는 구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죠.
MS 측이 내세우는 애저의 장점은 마이그레이션 등이 필요 없는 기업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간의 영속성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 HCI 또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성을 위한 방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VMware의 중요한 클라우드 전략으로 아마존 외에 IBM, KT, MVP 등과도 체결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크로스 클라우드를 지원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영속성이 핵심이다 라고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SDC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해 선제적으로 구현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클라우드를 쓸지 말지 고민이 많았다. 기존 IT 시스템과 달라지는 구성, 데이터 보관 및 보안 문제,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 등이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장애물로 손꼽혔다. 사례입니다. 현대 일렉트릭은 아마존과 리스케일에서 운영하는 HPC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대규모 시뮬레이션 및 해석 작업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게 됐고 제품 설계와 분석 작업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국악방송은 히다치 UCP HC를 도입을 해서 가상화 기반의 라디오 방송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프라 비용 절감 및 안정성을 향상시켰다고 하네요. 넷마블도 구글 클라우드 AI를 이용해 더욱 직관적인 게임 개발과 서비스 운영 및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사례입니다. 한국 폴리텍 대학 아산 캠퍼스도 델 EMC HCI 솔루션을 도입을 했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 내 장비가 차지하는 실면적을 50% 절감하는 이익도 거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단연 컨테이너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클라우드 등장 이후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기술이라고 평가될 정도다. 가상화 기술이 등장하면서 자원 활용률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이 기존 가상 머신 간 호환성 문제도 있었다. 컨테이너는 소프트웨어 패키징과 자원 격리라는 크게 두 가지 핵심 기술 요소로 구성이 된다. 컨테이너가 VM과 가장 차별화되는 것으로 자동 자원 확장 기능이 있다. 컨테이너는 컴퓨터 자원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더라도 자동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오토 스케일링 옵션 설정이 가능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업에서도 운영하는 클라우드가 늘어나면서 매번 장비별로 컨테이너를 설정해 주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됐다. 그에 따라서 등장한 솔루션이 있으니 그 이름이 바로 쿠버네티스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구글이 15년간에 걸친 대규모 워크로드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더불어 아마존, MS, IBM 등 주요 클라우드 업체들도 하나둘씩 쿠버네티스를 공식 지원하게 되면서 쿠버네티스는 사실상의 업계 표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로 자리 잡게 됐다고 합니다. 서버리스 컴퓨팅은 현존하는 개발 인프라의 최종 단계로 여겨진다. 서버리스 컴퓨팅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컴퓨터 자원 활동을 동적으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모델의 한 종류다. 개발자가 서비스를 배포하기 위해 서버 자원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버리스라고 불릴 뿐이지 실제 서버가 없다는 것은 의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쿠버네티스가 활용되면서 서버단 이외에 스토리지단에서 자동화를 이뤄내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컨테이너 기술이 등장한 이후 컨테이너가 볼륨을 필요로 할 때 바로 할당받고 또 지울 수 있는 기법들이 제공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스토리지 업계에서는 쿠버네티스 플러그인을 제공함으로써 스토리지 데이터 풀을 쿠버네티스에서 직접 다룰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아울러 백업도 스토리지 관리자 없이 컨테이너 관리자 레벨에서 가능하도록 지원했다고 합니다. 기존 IT 환경을 베어메탈이 아닌 컨테이너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검토도 시도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OS 호환성을 신경 쓰지 않고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많은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쿠버네티스를 지원하는 만큼 호환성이 좋아 이용도 편리하다고 합니다. 이에 개발과 운영을 병행하는 데브옵스가 점차 각광받고 있는 추세다. 데브옵스는 바로 이렇게 반복되는 일들을 자동화시켜서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을 낮추고 이들이 보다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요할 때마다 사업을 발주하는 것이 직접 IT 부서를 운영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데브옵스 적용으로 인한 소프트웨어의 빠른 개발과 배포의 이점을 알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를 사내에 적용하기 위한 관심들이 커지고 있다. 개발에 돌입하기에 앞서 갖춰야 할 것은 이슈 추적 시스템 혹은 IT 서비스 관리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쿠버네티스를 포함한 인프라 레벨의 데브옵스가 주로 논의되고 있다. ITS, ITSM을 활용해 그 모든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슈 발생 시 전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는 수고를 덜 수 있으며 후임자도 그 과정을 따라해 보면서 자연스럽게 업무 노하우를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특정 조직을 지정해서 프로세스를 할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개발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해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 전문가들이 하나의 팀을 구성하는 것과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툴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툴에 거부감이 없어야 하며 데브옵스 문화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은 그 어떤 툴을 사용하더라도 성공할 수가 없다. 클라우드 환경을 비롯해 변화하는 요건 속에서 데브옵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클라우드가 등장한 초기에는 전통의 IT 인프라 시장이 퇴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멀티 클라우드 혹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가 점차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기업들은 중요 데이터와 핵심 워크로드를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기를 원한다. 클라우드와 같은 효과를 얻고자 프라이빗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 클라우드 환경 지원에 최적화된 컨버지드 또는 하이퍼 컨버지드 형태의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사업별 또는 부서별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각각 개별적으로 도입 운영되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발생하고 있다. 어떤 기업들은 보안적인 이유 때문에 또 어떤 기업들은 비즈니스 적합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클라우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등장한 개념이 컨버지드 인프라다. CI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 및 오케스트레이션 관리 솔루션 등을 단일 벤더가 하나의 렉과 같은 형태의 통합 구성에 공급하는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제조사 공장에서 이미 설정이 세팅돼 출하되기 때문에 별도 구축 기간 없이 전원만 연결하면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런데 초기 도입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었고 이는 향후 시스템 증설 시에도 문제점으로 작용을 했다. 그래서 마침내 CI를 넘어 HCI가 만들어졌다.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비용을 낮추고 운영 관리적인 부분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HCI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외장 스토리지가 존재하지 않고 서버에 내장된 스토리지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를 운영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솔루션이 HCI 활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SDS 기술을 활용해 서버에 내장된 개별 드라이브들을 논리적으로 하나의 스토리지처럼 묶음으로써 마치 외장 스토리지 SAN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한다. 드라이브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다. 이미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델로 활용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통해 멀티 클라우드 시대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HCI를 선택하고 있다. 멀티 클라우드 시대의 핵심인 어플리케이션 모빌리티를 최상으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컨테이너 기술을 지원하는 HCI 솔루션에 대한 수요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다양한 HCI 사업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델 테크놀로지와 뉴타닉스, HPE, 히다치 벤트라, 네뎃, 시스코 등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거기에 VM웨어의 vSAN과 같은 소프트웨어 전용 HCI 솔루션도 포함이 되었다. 최근 생성되는 데이터는 빠른 검색이나 분석이 쉽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어디에 저장하고 어떻게 꺼내야 하는지가 중요한데 이를 쉽게 하고자 등장한 것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자주 이용되는 비유가 발레 패킹이다. 오브젝트의 가장 큰 장점은 파일 관리에서의 강점이다. 실제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이미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콘텐츠 서비스 업체들도 고객들의 대용량 비정형 데이터를 수용하고자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구축해 서비스를 하고 있다. 방송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SD, HD, FHD를 넘어 4K라고 불리우는 UHD 콘텐츠까지 등장하면서 데이터 양은 수십 배 증가를 했다. 한번 쓰고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보관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 데이터를 기존 데스크에 수용하려면 아무리 스케일 아웃 구조로 확장한다 해도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분명하다. 이에 미디어 기업들은 늘어나는 비정형 데이터의 수용을 위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도입을 하고 있다. 더불어 엑스레이 등 이미지들을 다수 보유한 병의원, 각종 계약 기록 원본 등 스캔해서 전자문서와 공공금융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도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검토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실제로 퓨어 스토리지는 스토어 디리듀스 기능을 활용하여 기업들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다. 국내 금융 공공 분야에서는 PPR 구축 프로젝트 및 공인 전자문서 보관소 프로젝트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클라우드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 급부상하고 있다. 가상화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위한 핵심 기술로 VM 가상 이미지 배포에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VM과 VM 사이의 통신 지연이라는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속되면서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가 해결책으로 급부상했다. 도커로 대표되는 컨테이너는 실행 환경과 필요한 라이브러리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툴이라 할 수가 있다. CNF를 온디맨스 환경에서 실행할 경우 프라이빗 클라우드처럼 활용이 가능해 클라우드의 이점을 동일하게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 클라우드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네트워크 운영을 자동화하고 단순화해 서비스 출시 기간을 줄이는 한편 광범위한 클라우드 환경에 어플리케이션을 배치해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은 쿠버네티스로 사실상의 클라우드 운영체제로 자리매김하며 x86 서버의 리눅스 운영체제처럼 존재감이 커졌다. 클라우드 인프라 역시 보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네트워킹 선도 기업들의 차세대 기술 대결이 본격화되면서 SDN, 오픈 네트워킹 기반의 네트워크 혁신과 함께 5G, 와이파이, SD-WAN 등 다양한 영역으로 클라우드 기술 적용이 확대되면서 차세대 네트워킹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클라우드 결합으로 와이파이 인프라 고도화가 급속
급가속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의 네트워크 인텔리전스와 함께 클라우드와의 결합도 본격화되면서 생산적인 인프라로 와이파이로의 혁신이 빨라지고 있다. 와이파이 인프라의 고도화를 이끄는 동력은 폭증하고 있는 모바일 트래픽을 꼽을 수가 있다. 주파수가 제한적이고 고비용 구조인 LTE나 5G 기반의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을 오프로드를 위한 와이파이 혁신도 필요한 상황이다. 분산 처리형 아키텍처는 무선 컨트롤러의 기능을 개별 무선 AP로 옮기고 클라우드 관리 기능을 결합해 컨트롤러 없이 트래픽을 한층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시스코, HP, 아루바 역시 클라우드 가상화 등을 접목해 컨트롤러 리스 시장 주도에 나서고 있고 루커스, 익스트림, 주니퍼 등도 하이브리드형이나 클라우드 기반 아키텍처를 차별화로 시장 확대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병원을 중심으로 와이파이 6 시장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802.11n 기반 무선 AP는 300에서 600Mbps, 802.11ac 무선 AP는 867Mbps에서 1.7GBps의 전송 속도를 제공한다. 802.11 와이파이는 기본적으로 한 대의 무선 AP가 20MHz의 대역폭을 제공을 한다. 와이파이 6의 802.11AX는 802.11AC보다 처리량이 4배까지 개선됐고 2.4GHz에 5GHz 대역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다. 802.11AX에 추가된 OFDMA는 4G LTE에서 사용하는 기술로 대역폭 요구가 다양한 여러 기기에 동시 처리가 가능해 성능이 보다 향상이 되었다. 와이파이 6는 클라우드 와이파이가 차세대 서비스의 주류로 부상했다. 클라우드 기반 와이파이는 관리나 비용상의 이점은 물론 유연성과 편의성이 무엇보다 강점이다. 특히 지점이나 지사가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를 사용하면 전체 와이파이를 단일 인터페이스로 관리할 수 있어 현장에 직접 나갈 필요 없이 중앙에서 설정을 일괄적으로 배포하고 관리가 가능해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가 있다. 컨트롤러가 클라우드에 의해 관리되면서 무선 AP의 규모나 컨트롤러의 용량을 보다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일괄적인 설정 변경이나 패치 업데이트 등의 신속한 처리도 가능해졌다. 802.11ax 기술 경쟁과 함께 확장성과 안정성의 강점을 갖춘 클라우드 와이파이는 시장판도 변화를 불러올 촉매제로 적용할 전망이다. 클라우드 와이파이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시스코, 아루바, 루커스의 3강 구도에 에어로5를 인수한 익스트림의 도전이 거세지고 있고 비스트를 인수한 주니퍼의 행보도 주목되고 있다. 국내 시장은 시스코, 아루바, 삼성전자가 선두권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시장에서는 다산, 다보링크, 머큐리 등 국내 벤더들이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루커스, 익스트림, A12 등의 약진이 이어지면서 경쟁 구도가 변하고 있고 주니퍼의 와이파이 시장 진출, 지러스를 인수한 리버베드의 국내 시장 철수, 모조 네트워크스를 인수한 아리스타 등 경쟁구도 변화와 와이파이 6 및 클라우드 시장 확대에 맞물려 차세대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웬은 클라우드 사용 확산과 트래픽 폭증을 대처하기에는 한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으로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웬 구현을 위해 SD-WAN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는 촘촘하게 구축된 웬 인프라와 함께 비용까지 저렴해서 일부 기업의 해외 지사망을 제외하고는 도입이 상대적으로 느린 상황이었다. 네트워크 회선을 이용한 트래픽 최적화가 이루어지면서 MPLS의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SD-WAN의 급속한 성장이 기대가 된다. SD-WAN은 인터넷, LTE 등 다양한 회선을 사용해 비용을 최적화하고 MPLS와 대등한 수준의 안정성과 성능을 낼 수가 있고 구축도 간편해서 그만큼 관리도 쉽다. SD-WAN에 대한 관심 고조는 네트워크 관리 인력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점이나 지사의 웬 운영을 획기적으로 간소하고 효율화가 가능하다는 기대감에서 생성이 됐다. SD-WAN은 사용자 세션을 클라우드로
호스팅된 서비스로 안전하게 자동 연결하거나 사용자별 트래픽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강화된 보안 기능을 활용해 비업무용 인터넷 트래픽도 구분해 전송할 수가 있어 운영 복잡성 감소, 보안 위협 완화 등도 뒷받침한다. 이처럼 SDWAN은 브랜치 오피스의 외는 물론 랜 운영까지 효율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점망의 적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SD-WAN과 SD-LAN 솔루션 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SD-LAN의 장점은 모든 관리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클라우드 접목과 유지를 뒷받침해 지사나 지점의 엣지 네트워크 관리나 보안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기업의 브랜치 오피스 운영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구조로 개선이 시급하다. SD-WAN에서 촉발된 경쟁은 SD-LAN으로 이어지며 엣지 및 액세스 네트워크의 고도화로 이어져서 관련 업계의 차세대 패권 경쟁이 확대될 전망이다. 시장도 대형 벤더 중심으로 재편이 됐다. 시스코, 주니퍼, VM웨어, 노키아, 리버베드, 아루바, 익스트림, 아토리서치 등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